남자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요새는 여성분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느낌이 오시죠? 스페인 하면 또 축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팀을 좋아하시나요? 워낙 스페인에는 강팀이나 전통 있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수도인 마드리드에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메시가 여전히 건재한 바르셀로나, 안달루시아의 강호 세비야와 발렌시아, 그리고 요새 신흥 강호죠. 현재 리그 3위에 올라있는 마드리드 남부의 헤타페. 그렇다 해도 스페인에는 뭐니뭐니 해도 엘 클라시코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페인어 배워서 이제 좀 알겠죠? 클라시코, 클래식. 자, 클라시코는 전통의 라는 단어이고 관사 L이 붙여서 전통의 게임, 전통의 경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최강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뜻하는데요. 사실 이게 축구라기보다는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이리도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잘하는 팀들끼리 또는 그저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도 꽤나 살벌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들의 축구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나? 제목 괜찮지 않나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적을 하면서 잡음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고 일부 선수가 상대팀을 심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 선수인데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콜롬비아의 축구 영웅입니다. 이 선수는 이중 계약 논란에 휩싸입니다. 이 스테파노는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하고 스페인에 입국을 했는데요. 스페인 축구협회가 입단을 불허합니다. 알고 보니 전 구단에서 이적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거죠. 당시 팀은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였고 그 이전의 팀은 콜롬비아의 로스 미오나리오스였는데 그 둘의 계약이 워낙 복잡했고 선수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다 보니 발생한 총극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르셀로나와 리버플레이트, 로스 미오나리오스 이 세 개의 문제인데 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의 관계가 좋지 않을까? 바로 마드리드가 여기에서 하이제킹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총 4년의 계약 기간 중에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뛰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원래 입단하기로 했던 바르셀로나가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웬만큼 아실 거예요. 루이스 피구. 루이스 피구는 지구방위대라는 별명을 얻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갈라티코 1기 멤버인데요. 당시 멤버는 어마어마하죠. 호나우두, 지단, 피구 등등등. 그런데 그가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에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선수였습니다. 참고로 주장까지 지냈거든요. 그럼 그가 라이벌 팀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바르셀로나 팬들은 분노를 넘어 살기까지 내뿜었습니다. 한 번은 캄프누에서 경기가 벌어졌는데 물병이 날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병 같다 뭘. 그런데요, 그 물병이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바로 유리병입니다. 잭나이프, 심지어는 돼지 머리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이 느끼는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열받게 했다면 이번에는 바르셀로나가 마드리드를 열받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건 나름 최근의 일이에요. 혹시 흑표범 에투라고 알고 계십니까? 카메룬의 축구 영웅이죠. 당시 메시와 호나우딩요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축구 왕국을 만들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마드리드에 있다가 바르셀로나로 왔는데 사실 이적과 관련해 갖고는 이렇다 할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투가 마드리드에 감정이 있었는지 마드리드를 굉장히 꾸준하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이 마드리드 까브론 살루다 알 참페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승 후에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살루다, 인사하다 이런 뜻인데 숭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알 참페온, 챔피언을 숭배해라.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조금 비매너긴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까브론이 문제인 거죠. 까브론은 스페인어로 사냥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는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그러니 무슨 이거 영상이라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그게 심한 욕입니다. 그러니
이게 공개적으로 그게 녹화가 돼갖고 퍼뜨려지니까 뭐 바르셀로나 팬은 뭐 그럴 수 있다 이거고, 마드리드 팬은 굉장히 열이 받는 거죠. 축구 얘기하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적에 연관된 사건들이 둘 사이가 좋지 않은 표면적인 요인이라면, 지금 말할 사건은 둘을 갈라놓은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 축구팀 협박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경기 중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협박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정부, 마드리드 정부와 바르셀로나, 즉 카탈루냐 간에 얼마만큼 사이가 나빴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43년 코파델 레이에서 두 팀이 만납니다. 1차전은 바르셀로나의 3대0 승리. 그런데 2차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려 11대1로 바르셀로나가 패배한 것입니다. 자, 나중에 알려진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경기 전에 바르셀로나 선수단 탈의실로 정보 안보부 직원이 들어와서 니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다 정권이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누가 겁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고, 전반전에만 8대0, 후반전에 3골을 더 먹히고서야 경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게 사건이 커진 이유가 마드리드 언론도 아니고 카탈루냐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줄기차게 바르셀로나 팀이 정부의 압박을 받는다고 말해왔는데, 실제로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버렸으니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감히,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1900년대 중반의 스페인은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년간 스페인을 주무른 독재자 프랑코에 의해서 스페인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지방 도시를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때까지 보장받았던 카탈루냐의 자치법과 자치어, 카탈란이라는 지방어를 금지를 시킵니다. 또한 반란을 2번이나 일으킬 정도로 바르셀로나는 줄기차게 독립을 요구했으니 중앙정부와 바르셀로나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이제 엘 클라시코가 정리가 좀 되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고 끝내볼까 합니다. 엘 클라시코는 축구를 빌미로 나타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오래된 역사적 갈등이다. 자, 오늘 질문 살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muchas gracias. 모두들 아싸 루에고.